아시아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잦은 음주,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50대 이후 연령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변에서 피나 점액이 섞여 나오거나 배변 습관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을 비워내면 아침부터 이렇게 개운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반대로 장 안에 뭔가가 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건데 이런 배변 습관이 우리가 오늘 알아볼 대장암과 얼만큼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제 대장 내 이제 변이 오래 머무른다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변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변비가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동물성 지방을 섭취를 과다하다든지요. 아니면 이제 야채나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장암의 발병률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저희 국내 자료를 보면 약 한 2만 8천 명, 한 3만 명 가까운 이제 새로운 대장암 환자가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암 발생 순위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3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계속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상당히 그 위험한 신호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 발견이 어렵지 않다. 즉 대장 내시경 하면서 암을 발견한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대장암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되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연히 이제 증상은 없는데 국가 검진 차원에서 이제 대변 자멸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양성으로 나와서 대장 내시경을 추천받고 검사하셔서는 이제 대장암으로 진단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변 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시경 하다가 용종 떼냈다는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뭐 사인도 하더라고요. 용종이 발견되면 떼내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근데 혹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거 다 암이라고 생각진 않아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대장고 방금 말씀하신 그 용종은 그 유병률, 그 발생률이 상당히 실은 높습니다. 그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까지 발견될 정도로 실은 상당히 이제 연세가 들수록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장 용종은 대단히 흔하다. 예.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둬도 자라지 않는 비증식성 용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물론 조직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떼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만 네. 그냥 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듯이 이렇게 모양이 정상이 대장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는 이 용종들은 그냥 두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이제 암으로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증식성 용종인 경우는 반드시 이제 선종이라서 치료가 필요하고 떼내는 제거술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육안으로도 구분이 되고 물론 조직 검사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비증식성과 증식성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내시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 굳이 내시경 안 하더라도 내가 자각 증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뭔가 이제 증상이 있어야 몸에 이상이 있다. 특히 저희 대장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암들이 다 비슷하듯이 대장암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초기에는 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상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도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혈변이 나오는 경우가 실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검붉은색의 혈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붉은 선홍색의 혈변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항문 질환과 관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좀 더 되겠고요. 가까운 곳에.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검은색을 띈다든지 계속해서 배가 이제 아프다든지
없던 변비가 생겼다든지 배가 불러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대장암의 증상을 한번 이라고 생각해서 대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네. 아주 특이적인 이런 증상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도 사실 뭐 복통이나 뭐 가끔가다 변비 일으키는 거라든지 또 뭐 있었죠? 복부 팽만. 뭐 가스가 차거나 이 정도는 좀 흔하게 겪는 증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장암인가라고 생각진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암일 수가 있고 증상이 느껴진다고 해서 대장암은 다 아니다. 이번에 대장암 환자를 한 분 만나볼 텐데 두 분이요. 이분들은 증상이 있으셨답니다. 그 배변에 좀 이상도 있었고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2달을 변을 못 봤어요. 그 처음에 그래서 그냥 변비가 그렇게 걸리고 그냥 하루하루 관계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뭐 나오겠지.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번을 꾹 누르면 그냥 또 돌덩이 같은 거 싹 한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약간 피가 묻어 나오고 그래 2달을 있었어요. 나 7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7일이 아니라 그래. 우리 이제 그러니까 7일인 줄 알고 그 미련을 내고 그냥 있었어요. 그 평소에 대장 내시경 검사 같은 건 안 받아보셨습니까? 예,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내가 건강을 자신을 했는데 너무 건강해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막 이 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대변이 안 나와요.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참 이상하다 하고 막 이랬는데 사람 답답해요 그냥. 그래 며칠 이제 밥을 먹다가 답답했어. 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근처 병원에 가니까 소화불량에 약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처방을 했는데 그 효과가 없어. 그래가 할 수 없이 병원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수술하게 됐죠. 네, 수술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셔서 지금 이제 호전되는 중이신데 어쨌든 두 분 다 변보 시기가 상당히 힘드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 실질적으로 치질인데 치질한 말은 항문 질환입니다. 네. 항문 질환인데 이제 대장암을 걱정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실제 대장암인데 본인은 치질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분처럼 검사를 안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자체가 이제 비교적 조금 번거로운 검사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네. 조금 환자분들이 꺼려하시는 게 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도표와 그림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2일에 한 번 정도는 변을 보시고 고형변 그래서 네. 하루에 저렇게 이제 2에서 3회 정도를 본다고 해서 어떤 변 기능 자체가 이상이 네.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덩어리진 게 좋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구분되면 저기에 대해서는 안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립된 건 없습니다만은 좋- 예. 변비라고 저기 이제 제가 그림 설명한 것 중에 위에 이제 아주 동그랗게 작게 보는 저 변 양상은 이제 저희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이 저렇게 보는 경우는 이제 종종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대장암하고 관련된 어떤 이제 변 기능 상태는 변이 지속적으로 곤란하다든지 변 보기가 네. 아니면 이제 복통이 갈수록 심해진다든지 복통이라면 여기 아래쪽? 복통은 이제 오른쪽 왼쪽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복통의 위치는 이제 하복부 통증만이 국한된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왼쪽도 될 수 있고 오른쪽도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통증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대장암의 그 진단은 검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시경 검사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지금 이제 화면 속에 검사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대장암의 이제 검사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검사가 대장 내시경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이제 암의 진단도 되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암의 확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의사가 이제 왼손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을 조작하고 있는 장면이고, 네,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예, 항문에서 이제 떨어진 부위의 대장을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죠? 지금 이제 보이는 장면들이 이제 대장 용종 선종이라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대장 용종입니다. 증식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이제 병변은 이제 대장 용종이 진행을 해서 이제 대장암으로 바뀐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네, 주변에 좀 이게 혈흔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주위 정상과 이렇게 색깔도 좀 다르고요. 예. 약간 피도 맺혀 있고 확실히 이제 전문가들이 보게 되면 이제 구별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정말 이 대장 내시경이 꼭 필수적인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하지 않고는 대장암의 진단은 힘들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필수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이제 검사 방법을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대장 내시경은 이제 아무래도 항문을 통해서 뭔가 기구가 삽입된다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꺼려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조영술을 통해서 이제 대장암을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여드린 대로 대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대장암으로 진단에는 상당히 이제 진단율이 높습니다만 저렇게 진단이 되면 대장 내시경을 또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 검사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왜 위내시경 받을 때 위조영술 약 먹고 하는 건 좀 간편하지만 이상하다 싶으면 내시경 하듯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 검사가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장 조영술은 이제 검사 어떤 시행 빈도가 줄었고요. CT 대장 조영술도 이제 대장 내시경이 실패하셨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항응고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피가 잘 멎지 않는 조건인 환자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검사 진단의 어떤 정확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만큼의 어떤 진단적 가치는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싶으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냐면 예. 아까 정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대장암이 아주 이제 커져서 대장을 막았다.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그 변을 보는 이제 통로가 막힌 마지막 통로가 막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을 못 보시게 되니까 대장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장 내시경을 하시기 위해서 아까 그 대장 장세척제를 한 4리터 정도로 이렇게 드시는 경우에 4리터나요? 예, 그런 예. 경우에는 가끔 저희가 접합니다만 대장 천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대장 하다가요? 아닙니다. 그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 대장의 완전 폐쇄가 의심이 된다는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응급으로 대장 스텐트라는 시술을 통해서 이런 대장의 어떤 소통을 먼저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내시경을 받다가 이제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떼낸다고 하셨잖아요. 마취 중에 검사하면서.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 들었어요. 저도 가까운 분 중에서 용종 별거 아닌 거 떼내다가 약간 뭐 천공이 생겼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생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위험성이 항상 내재가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장 내시경은 이제 일반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안전하다고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십니다만 어느 이제 저희 의학적 시술이나 어떤 처치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일정 부분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용종을 떼내는 건데요. 이런 용종을 떼내는 시술 후에 제일 위험한 이제 합병증이나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이제 천공이나 이제 출혈인데요. 실질적으로 확률상은 한 0.5% 이래서 그 확률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 경우는 상당히 이제 어떤 위중한 상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뭐 확률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예. 암 진단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서 위험 부담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 방법이 다르겠죠? 대장암도 기수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여기 이제 도표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0기에서 4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0기라는 거는 이제 암이 전혀 주위로 전이를 하지 않는 상피내암 단계를 이제 0기를 하고요. 저희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이 되는 이제 기수는 1기부터 4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온 대로
1기는 아주 장의 일부에만 국한된 병 상태로 완치율이 거의 다 완치가 된다고 보시는 되는 그런 단계고요. 예. 3기 정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치료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기라는 건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보이는 간이나 폐, 복강 내로 이렇게 번진 경우를 이제 4기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와 필요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기까지는 완치가 확실하게 가능한 것이고 예. 3기까지도 치료가 예, 저희 뭐 3기까지도 치료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치료 성적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3기 정도까지는 진단이 되시면은 완치의 가능성은 정말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데 그 대장이 또 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꺾여 있어서 어느 부위에 그 암 병변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치료도 당연히 다르겠죠. 실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질문은 장을 내가 이제 얼마를 잘라냈느냐라고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오른쪽 그다음 왼쪽 항문에 가까운 찍장에 따라서 이제 어떤 잘라내는 길이나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네, 지금 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오른쪽이 왼쪽에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암이 생긴 경우에는 예. 오른쪽 대장을 약 한 20에서 30cm 정도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 대장 한 20cm 정도를 절제하고는 이제 크게 문제는 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라내는 절제되는 길이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네. 이렇게 왼쪽에 생겼을 때는 이제 오른쪽보다는 조금 이제 절제되는 길이가 실질 여기 나오는 그림보다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왼쪽인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직장 항문 쪽에 가까운 쪽에 이제 생겼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절제하는 길이가 오른쪽이나 왼쪽 대자만과는 좀 다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항상 이 항문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옵션이 따라오기 때문에 네. 그 경우는 이제 조금 절제되는 길이가 왼쪽이나 오른쪽 대장하고는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 복부 이제 개복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 대장암 수술을 이제 이전에는 다 개복 수술을 했습니다. 그 네. 이전이라는 건 이제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제 개복 수술이 다 주종을 이뤘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대장암 수술은 거의 그 최소 침습이라서 복강경 수술하고 이제 로봇 수술이 이제 실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로봇은 이렇게 생겼나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온 이제 그림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그림이 이제 저희 로봇 수술 기계고요. 네. 팔이 그러니까 하나, 둘, 3개 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4개입니다. 그래서 4개. 여기 이제 카메라가 위치가 되고 이제 요 왼쪽에 3개가 복강, 복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적 조작을 하게 되고요. 네. 수술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 앉아서 수술 환자 옆에 서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위치에서 앉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로봇 수술과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해서 이제 복부 쪽에 이제 구멍을 이제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뚫고는 수술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지금 저희 대장암에는 거의 표준 수술로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요즘에 개복하고 로봇, 목강경.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분 중에서 9분 정도는 이런 이제 복강경 수술이나 이제 일부 환자분 로봇 수술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네. 개복 수술은 이제 10% 미만이고요. 저희 국내 다른 병원들도 보면은 거의 요즘은 한 70% 정도 이상은 복강경 수술을 위주로 수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복강경이나 이렇게 로봇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는 흉터가 적으니까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고 거의 흉터가 안 남는 수술도 있다고 하던데. 예, 이제 일부 현재는 이제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배꼽을 통해서 수술한 방법입니다. 단일공 복강경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구멍이 하나만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 흉터를 배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이 배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기구를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상처가 낫게 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아주 뚜렷한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진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배꼽일 뿐. 예, 예. 그냥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은 이렇게 이제 구멍을 한 두세 군데를 더 여기 추가로 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흉터가 이제 남게 되는데 그런 흉터까지도 없앤 이제 실은 이제 현재 시행하는 저희 복강경 수술 중에서는 제일 최신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항문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강경 또는 이런 단일공 역시 항문 보존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가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 네. 이전에 이제 비해서 이런 이제 직장암 그 중에서 이제 그 직장의 아래쪽 한 3분의 1, 한 5cm 정도를 저희가 이제 하부 직장암 내지는 이제 저위 직장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대장을 이렇게 직접 항문을 없애는 이런 이제 복회음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수술 기술도 발전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복회음 절제술이라는 건 뭘 절제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여기서 뭐냐면 복이라는 건 이제 복부라는 걸 이제 네. 의미를 하고요. 회음이라는 건 이제 항문 쪽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복부와 회음, 그래서 복부와 항문 쪽을 같이 도려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항문을 보존하지 못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예. 이전에 이렇게 복회음 절제술로 하던 대부분의 환자를 이제 항문 관략근을 살려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술 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 퇴원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정도면 통증이 좀 적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이제 식사하시고 옷 갈아입고 세수하시고 하신 정도로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제 수술 후에 1주에서 2주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는 변 자체가 아주 힘드시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대장암도 역시 암인지라 재발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인지도 예후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실은 역시 제일 그 대장암을 진단받으시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 대장암은 상당히 예후, 즉 이제 장기 생존율이 좋은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치료한다는 단서가 붙는다면요. 대장암 전문가가 치료하는 단서가 붙었을 때 1기암 같은 경우는 실은 거의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기암 같은 경우도 장기 생존율이 80에서 90% 정도에 이르고요. 거의 1기, 2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기, 이제 3기라는 거는 이제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경우를 3기라 하는데 예. 3기에서 이제 아주 이제 실은 심한 일부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치료 성적이 국내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화기 암 중에서 이렇게 1기, 2기, 3기에서 이 정도 어떤 치료 성적이 나오는 소화기 암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4기 암 같은 경우도 이제 간이나 폐 쪽에 한 군데에 한 장기에 한 군데만 전이가 국한된 경우는 장기 치료율이 완치율이 한 30에서 40%까지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저희 대장암입니다. 아, 네. 듣던 중 이거는 반가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장암 발병률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고고 이런 정말 충격적인 이런 뉴스보다도 이렇게 완치가 가능하고 또 재발이 그만큼 다른 암에 비해서 좀 적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나와주셨잖아요. 5년 이내에 최근 5년 이내에 대장암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신 분 5년 이내에 2분 계시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대장 내시경 안 받아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이렇게 많으세요? 아니, 왜 안 받으셨죠? 아, 오늘 직접 질문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질문하실까요? 예.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네. 무서우셔서? 약 먹기가 좀 힘들어서 아무래도 네.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요. 제가 평소 육고기를 좀 즐겨 먹는 편인데 먹고 난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배가 우리 아기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땡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스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게 좀 평소 대장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 네.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평소에 변비는 혹시 없으시고요? 조금 있는 편이, 그러니까 변비가 심한 건 아니고 변을 좀 자주 안 보는 편입니다. 이제 대장 쪽에 특별한 이제 문제,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대장의 어떤 용종이라든지 대장암하고 관련 없이 대장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호소하신 분이 실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증상만 듣고는 이제 대장 안쪽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고 난 후에 이상이 없다면 네. 그런 자체는 이제 대장의 어떤 기능 문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예. 뭐 관리만 꾸준히 받으시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네. 자, 또 다른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 어떤 점 예. 궁금하세요? 저는 올해 초에 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대장 용종을 제거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이제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나서 선생님이 1년에 한 번씩 꼭 대장암 검사를 꼭 하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주요? 네, 그래 꼭 1년에 한 번씩 대장암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대장 용종이 대장암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신 분들에서 이제 대장에 이제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고완 자체는 이제 한 5년에서 10년 후에 해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10년도 괜찮아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공고안입니다만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의료 현실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고 어떤 내시경 같은 수가 뭐 비용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장기간은 이제 요하지만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굳이 10년 정도는 조금 길다고 생각을 하고요. 5년 정도 후에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방금 그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용종이 있었다. 특히 이제 용종 절제를 해서 뭐 선종으로 이제 판명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 경우는 아주 딱 하나의 기준만으로 이렇게 그 다음 검사 간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네. 어떻게 이제 용종의 개수가 어땠느냐, 그 다음에 용종의 어떤 형태가 어땠느냐, 이런 이제 단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술한 그 의사분 자체께서 아마 그런 걸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 거니까 내년에 한 번 더 받으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주시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얼마나 자주, 몇 살 이후에, 어떤 경우에 받아야 될까요? 저희 이제 대장 학문 학회에서 이제 공부한 자체는 어떤 대장암의 위험도가 높지 않은 분들은 50세 이제 대장 내시경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50세요? 예, 50세가 되시면 이제 아무런 증상이 자각 증상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이제 받아보실 거를 이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가족 중에 이제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직계 가족 중에 이제 대장 용종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 한 40세 되면 그때는 한 10년 정도를 당겨서 이렇게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실 거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자체가 대장 용종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정도 간격으로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근데 수술 방법도 날로 지나고 있는데 그 먹는 약은 좀 어떻게 안 힘든 약은 안 나오나요? 아직도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예.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할 때
드시는 장 세척제 양을 보통 4리터를 드시게 되는데 그 절반으로 줄여서 한 2리터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장 내시경 전에 오렌지 주스 같은 거를 네. 이제 미리 조금 드시고 예. 이제 그런 장 세척제를 드시게 되면 드시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그런 이제 결과 자체도 국내에서 발표를 해서 네. 저희 그 대장학문 학회지에 발표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오늘 대장암의 원인, 또 진단, 치료 방법, 또 수술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 이제 대장암은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이제 진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고령에서 많이 진단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75세 이상에서도 진단되는 분들이 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그 진단이 됐을 때, 뭐 이제 나는 나이도 많고 암인데 치료를 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싶고요. 네.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은 상당히 이제 예후 경과가 좋은 암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서 진단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반드시 쾌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진단이 되시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예후도 좋고 그리고 완치도 분명히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 꼭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외과 신진용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